네, 안녕하세요. 최우령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더불어숲 TV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깜짝 놀라셨죠? 예, 제가 변보항에서만 있다가 우리 사무국장님을 몰아내고 잘하셨습니다. 중앙으로 진출했습니다. 네, 오늘은 서여회를 이끌고 계시는 여산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서해의 회장 구자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성공회대학교 최영목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예, 교수님. 예. 회장님, 네. 예,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이 귀한 이런 자리에 제가 오늘 오게 돼가지고 저로서도 영광이지만 또한 부담 또한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정한진 국장님이 좀 그 밖에 사람들 중심으로, 네, 그래서 네. 완전히 밖에는 아니지만, 예, 그 외부와의 인연을 중심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좀 했었는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진행자도 바꿔보고, 우리 예. 내부 좀 해보자. 예, 이래가지고. 예, 뭐 늘 조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한번 네, 네. 대화를 나눠보자 이런 취지로 예,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회장님 옆에다 모시고 하니까 좀 떨려가지고 얼굴이 좀 상기가 됐습니다. 아, 같은 조직이시죠? 예. 서여회. 술은 먹는 거 아니었습니다. 술을 먹은 건 아니고 지금 떨려가지고 얼굴이 좀 빨개졌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저희 신영복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회장님 칭호로 하셨는데. 예, 뭐 그러시죠. 예, 회장님 그 신영복 선생님하고 네.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직접 뵌 것은 이제 2006년도에 서여회, 그때는 서도반이었어요. 서도반에 이제 그 회원 모집하는 인터넷상의 글을 우연히 보고 댓글을 달았더니 이제 와도 된다. 이래서 그때는 이제 목동에 그 회원의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주말 이제 토요일 날 그 공간에서 이제 나가면서 직접 선생님을 뵙게 되었고, 그때부터 글씨를 이제 그때는 선생님 좀 자주 오셨어요. 집도 가깝고 목동이라. 그래서 자주 뵙고 글씨를 이제 그때 이제 붙잡는 부터 해서 배우게 됐던. 아, 처음 배우신 거예요? 그 전에 뭐 개인적으로 조금 쓴 경우도 있었지만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 이전에는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 만나면서부터 이제 처음에는 잘 못한다고 혼도 좀 나고 이러면서 글씨를 배우게 됐죠.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신영복 선생님을 만나게 됐던 계기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1990년에 감옥에 있을 때인데 밖에서 지인들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넣어줬어요. 아, 감옥에 계실 때? 네, 감옥. 그 책을 이제 뭐 제가 그때는 이제 노동운동 한다고 이러다가 이제 구속이 되었을 때인데 신영복 선생님의 이제 조남은 알고 있었죠. 뭐 이런 이제 한국 이 운동사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통역당은 뭐 들어보셨을 거고. 예, 들어봤었고 이제 그래서 그 책을 누가 넣어줘서 읽었죠. 읽었는데 사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한 반쯤 읽다가는 덮었어요. 그때는 막 이 감옥 속에서 이제 노동운동 하다 들어가서 독이 좀 많이 올라있던 뭐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 20년 단련된 사람이 단련 과정을 쓴 게 그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처음이니까. 예, 그러니까 막 진짜 그 선생님 조남은 들어서 읽어보려고 하다가 시간은 많았지만 감옥에서 결국은 다 읽지 못하고 덮었던 그런 그게 처음 인연이셨겠네요. 예, 저한테는 신영복 선생님과의
첫 선생님 인연이 정년 무렵에 이제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이면 정년 하실 때입니다. 예. 그 비교적 이쪽에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일 때 만나셔서 예. 결국은 그때 배워서 지금 회장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서해 회장. 회장은 언제 이제 지금 처음부터 바로 아니요. 그 제 위에 제가 이제 그때는 서여회가 2003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2006년에 제가 왔고 한 10여 년 후에 제가 이제 맡게 됐던. 그래서 지금까지 이끌고 계신 예.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회장직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 요 코로나기가 이제 3년 있다고 요때는 거의 모이질 못했어요. 곧 최우령 씨가 또 회장할지도 모르죠. 예. 아유, 아닙니다. 줄 서 있습니다. 아, 줄 서 있어요? 예, 줄 서 있습니다. 또 바람직하네요. 네네. 예, 선생님과 이제는 뭐 대략 좀 그런 이제 돼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정도 그러면 선생님한테 글씨 배우신 거네요. 2006년도부터니까 네, 거의 돌아가실 그렇죠. 때까지 한 10여 년 이렇게. 그러면 혹시 선생님한테 네. 혹시 뭐 영향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 영향을 받으셨어요? 이제 글씨라는 게 붓글씨라는 게 이제 네. 뭔가 이런 그 새로운 이제 깨달음들을 많이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죠. 제일 큰 건 이제 서여기인이라고 글씨는 이제 그 사람과 같아야 네. 된다. 좋은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글씨를 뭐 아주 잘 붓에 이런 스킬로서 잘 쓰고 못 쓰고 이것은 좀 부차적인 문제고 그 사람이 그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문제고 거기에서 글씨는 조금 못해도 되고 또 잘 쓰면 더 좋지만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선장님한테서 배운 글씨에 관한 가장 크다란 제가 깨달음이었고. 네, 아까 말씀 중에 네. 책 읽으시다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책 덮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선생님 뵈니까 어떠셨어요? 그때 처음에 그때는 제가 20대였고 네. 저도 이제 40 중반이 돼서 네.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책을 다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다시 읽고 네. 감동을 받아서 혼자 필사도 그 한 권을 다 그 엽서책 가지고 필사도 하게 됐죠. 그래서 야,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정말 대단한 에세이 수필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88년도에 군대에 있을 때 또 누가 그 책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몰래 예. 보다가 그게 이제 문고로 진중 문고로 그 부대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게 이제 전시될 수는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기보다는 이게 유명한 책이구나. 그래서 좀 읽다가 예. 나중에 제대할 때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아, 이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나중에. 그래서 그 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적절해야 그것도 이제 와닿지. 예, 그 맞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상황에서는 잘 안 오더라고요. 예, 느낌이. 예, 맞습니다. 그 기억이 저도 나네. 아, 네. 아까도 계속 제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페이지를 보니까 400페이지 정도 돼요. 그 엄청난 그 400페이지를 다 필사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신데요. 혹시 그 신영복 선생님 만나시고 아니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렇게 필사하시면서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거기 선생님한테 뭐 들었던 말씀이나 이런 거 아니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느꼈던 거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예,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감으로부터의 사색이 또 느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물을 바라볼 때 깊이 있게 바라보고 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뭐 젊은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 없이 자기가 주어지는 외부 정보로만 그걸 판단하고 또
뭐 인터넷이나 이런 금방 검색되는 자료를 자기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로 아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또 정리하고 이랬을 때 자기 진정한 지식도 되고 힘도 되고 그래서 생각의 힘을 저는 가모그루테의 사색에서 배웠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성찰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 10년 서회를 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노동운동하다 감옥 예, 가셨고 예, 나와서 그 서회를 하면서 본인의 삶이 예. 좀 어떻게 좀 변했다든가 영향을 받았다든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선장님이 글씨가르치러 오실 때는 미리 연락을 주세요. 이번 주는 내가 시간이 돼서 간다 하시면 선장님은 항상 시작 시간이 되면은 꼭 그 시간에 오세요. 미리 뭐 5분이든 10분이든 빨리 이제 도착해서 이렇게 미리 기다리시는데 우리 계중의 회원들은 뭐 자기 또 일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늦게 오기도 하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런 약속을 철저하게 좀 뱉으신 말은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옆에서 보고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도 이 약속했던 일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지키고 먼저 사람으로서 좀 꼭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어기지 않고 가급적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좀 바뀐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글씨를 이제 나름 막 열심히 잘 써보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좀 많이 해가지고 남들이 내 글씨를 지금 이제 좀 써달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선생님의 이 덕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뭐 서예가로 뭐 유명도 하시지만 그 이전에 지금 사상가로 더 네. 유명하신 분이시고 저희는 이제 서예를 배우니까 이제 서예가 크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 신영복 선생님의 서예 그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처럼 많이 알고 네. 계신데 신영복 선생님 글씨체 특징이 뭘까요? 이제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늘 하셨었는데 글씨는 이제 서여 이제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신을 닮아야 되고 그 글씨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도 닮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대 정신도 거기에 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늘 얘기하신 그 글씨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그 서도회를 서여회로 바꾼 것도 그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도라는 것은 일본에서 주로 쓰는 용어고 다도 뭐 이런 게 예, 서도 이게 일본은 이제 좀 도를 깨치는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서도로 하고 중국은 서법이라고 필법을 중요시해서 서법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해방 이후에 소전 손재영 선생이 이제 서예라는 말로 우리를 부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예라는 말이 됐고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 서성이신 정양 선생님도 그랬지만 서예가라는 말을 스스로는 이제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불리는 것도 원치 않으셨던 서도반이라고 처음에는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서여회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글씨 서여기인에서 따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접 해 명칭을 정해주시고 제호도 써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법이나 서도나 서예나 이제 각국의 특성을 드러내는 말이긴 한데 예. 우리의 서예라는 말도 사실 계층성하고 생활과의 이탈, 실천 현장과 무관하고 예. 예를 들어서 사람보다는 잘 쓰면 되는 거로 이식돼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아마 그 용어를 서여로 바꾸자고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